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런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런던님께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했던 그 당시의 기억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런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십니까? 네, 좀 떨립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떨림이 얼마 안 가요. 이때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은 런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본인이 겪으셨던 이야기인 거죠? 네, 제가 겪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었나요? 한 10여 년 전에 전라남도 부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네.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단은 전라남도 자체도 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 귀족님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런던이죠. 이야기는 10여 년 전인 제가 딱 20살이 됐을 때 무렵이었어요. 그때 1박 2일로 저 포함해서 여자 넷이서 여행을 갔어요. 전라남도로. 그래서 저희끼리 예쁜데 막 구경 다니면서 예쁜 펜션도 잡아서 사진 찍고 놀고 맞죠.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첫째 날에 밤에 저희가 밤바다를 보면서 회 소주를 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낭만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내일 집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다 백수인데 하루 더 놀다 가자. 이렇게 됐어요. 네. 즉흥적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버스를 다 취소를 하고 다음날에 어차피 숙취 때문에 우리가 못 일어날 게 뻔하니 겨우 퇴실 시간에 겨우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또 다시 둘째 날 여행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곳들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다가 슬슬 저희가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다들 좀 MBTI가 다 P여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숙소를 못 잡은 상태로 거의 밤이 가까이 된 거예요. P가 아마 계획이 좀 없죠? 네, 즉흥적입니다. 아주. 저도 P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그랬어요. 우리끼리 놀다가 갈 데 없으면 저기 시내 쪽으로 나가서 그냥 뭐 모텔 이런 데 잡아서 자도 되지. 뭐 굳이 펜션 비싸니까 20살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싼 모텔에서 그냥 어차피 우리가 밤새 술밖에 더 먹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야경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유명하다 야경 맛집이었는데 막 예쁜 곳에서 또 사진 찍고 놀다 보니까 신나는데 금세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불빛이 보이는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갔는데 뭐 휴게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식당가가. 그래서 가봤더니 두어 개 가게 빼고는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보면은 간식거리 파는 데나 카페 이런 데만 열려있고 좀 요깃거리를 할 만한 곳이 핫도그 파는 그런 집밖에 없었어요. 꽈배기랑 핫도그 뭐 이런 거 파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 핫도그 먹자 이러고 핫도그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핫도그 가게에 직원이 3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왜 휴게소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통 핫도그 가게라고 하면 뭐 조그만한 뭐 명랑 핫도그 같은 매장?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휴게소에서 뭐 소떡소떡 팔고 이런 것처럼 다 오픈되어 있는 키친에 정말 부스 하나에서 휴게소처럼 연달아서 가게를 하시는 가게가 있었는데 네. 그 핫도그 집에 직원이 3분이 계신데 이게 밤늦게니까 다들 막 피곤해서 그런지 표정이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3분이 다 정말 표정이 싸늘하리 만큼 영혼이 없어서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가 마지막 손님인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 먹고 가자 이러면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하는데 아저씨분이 주문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분이 갑자기 저희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여행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여행 왔어요 이랬는데 누가 봐도 사실 저희가 여행객 같으니까 여행 왔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 어디서 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 숙소를 사실 못 정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어떤 A4 크기의 POP라고 홍보물 인쇄한 거 있죠. 그거를 저희한테 하나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봤더니 무슨 최고급 펜션, 그러니까 펜션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특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얼마라고는 안 써 있고 그냥 사진 몇 장이랑 최고급 펜션 예약 문의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저희가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아니 여행 어디서 왔냐고 저희가 이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여행 어디서 왔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서울이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면 여자 넷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이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면은 그거 5만 원에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못해도 20평 이상이 돼 보이는 펜션이었고 시설이 너무 좋은데 이게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20만 원 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저희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5만 원이라는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갔어요. 불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싸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이 시간까지 예약이 없는 날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방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냥 단돈 5만 원이라도 받고 그냥 예약을 잡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싸게 주시나 보다 하고 저희가 예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셔야 되는데 현금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보통 이런 거는 뭐 현금이겠지 하고 마침 저희가 현금이 있었어요. 저희가 다 같이 돈을 걷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다 현금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어요. 그러고 와서 완전 땡 잡았다 이랬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동을 택시로 했었으니까 아저씨한테 그냥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갈게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기다려봐요 데려다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핫도그집 아저씨가? 네. 근데 심지어 마감도 안 했고 그 핫도그 가게 마감도 안 했는데 나머지 2명은 진짜로 막 너무 힘들어서 썩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괜찮아요. 저희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가깝지 않아요? 안 멀지 않아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감사한 일이니까 여기 민심 좋다 좀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리고 뭐 그냥 아저씨도 이제 퇴근 시간 되셔서 그냥 가는 길에 태워주시나 보다. 뭐 요렇게.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알겠다 그랬더니 알겠다 기다려봐라 하시더니 아저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어요. 근데 30-40분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은 데여서 아저씨가 들어간 옷 갈아입는 직원 부스 같은 데를 저희가 그 앞에서 마냥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30-40분 뒤쯤에 아저씨가 그냥 뭐 통화로 뭔 진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주차장 쪽에 가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주차장 쪽에 서 있었고 아저씨가 멀리서 이렇게 통화를 끊으면서 오시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아저씨가 밝은 데서 볼 때는 몰랐는데 주차장 쪽에 좀 어두운 데서 보니까 좀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표정도 너무 이게 무표정이니까 저희가 너무 압도가 되고 이거 괜히 타고 간다 그랬나? 택시 타고 갈 걸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거를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도 막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이렇게 가격도 싸고 시설도 좋은데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오고 계시니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야 그냥 마감하느라고 어차피 이거 방 놀려서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좋게 얘기를 해서
아저씨 차를 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차를 타가지고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면 아저씨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다 말을 잃고 원래는 되게 활발한 친구들인데 말을 잃고 차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백미러 쪽으로 계속 저희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진짜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만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술은 안 사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긴 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네. 이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그 근처에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그런 게 없으니 자기가 마트에 데려다 주겠대요. 예. 거기서 장을 봐오래요. 술이랑 뭐 다 사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서울 토박이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점이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있겠지. 뭐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트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트가 더 싸니까 마트에서 좀 사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내렸어요. 그 아저씨가 마트에 내려주셔가지고 딱 내려서 마트에서 장을 실컷 보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이상한 게 마트 옆쪽에 무슨 보일러 이런 거 놓는 그러니까 건물 측면에 이렇게 좁은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 2명이 거기에 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저희 태워주시던 그 아저씨 그 차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 아저씨도 창문만 내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남자 2명이랑 이렇게 뭔가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약간 뭔가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번갈아 봤어요. 그 아저씨랑 골목에 있는 아저씨 둘이랑 번갈아 봤는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실제로 모르는 건지 저희의 착각이었는지 그냥 아저씨가 다 샀어요? 이러고 아무렇지 않게 담배 이렇게 딱 버리고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런 눈빛 교환하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안함이 갑자기 좀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진짜 막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끼리 카톡으로 네. 메시지를 써서 서로 막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로 하면 들릴까봐.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증거라도 뭐 어떻게 남겨놔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잘하셨다. 오.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근데 저희 가는 펜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름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아니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시설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너무 싸가지고 그냥 뭐뭐 있나 좀 검색 좀 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검색해도 안 나올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약간 불법인가? 이게 마침 현금 받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탈세하시는 건가?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되는 마음에 그래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저 검색 잘해요. 막 이러면서 아저씨한테 이름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귀곡산장이라는 거예요. 펜션 이름이. 야. 근데 진짜 놀랍게도 지금 이거를 들으면 저희가 너무 웃긴데 저희가 이걸 몰랐다는 게 사실 저희도 생각하면서 저희가 되게 바보 같긴 한데 저희가 그때 귀곡산장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진짜 이름인 줄 알았구나.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귀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곡산장이요? 기곡? 귀곡?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네이버에 기곡산장 막 이걸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불법인가 보다. 이거 우리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갑자기 서울에서 무슨 난지한강공원 막 이런 데로 생태공원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대교 같은 데 가다가 대교 아래쪽으로 쓱 빠지면은 그 밑에 땅이 나오잖아요. 한강공원처럼 막.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떤 대교 밑으로 쓱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그 흔한 가로등 하나 없어요. 헐. 갑자기 그런 데로 내려가요. 굴다리 같은 데로. 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아 이거 우리 오늘 죽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그때 생각을 하니까 막 다리가 계속 떨리는데 진짜 저희가 막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아저씨가 저희한테 이름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 표정이 정말 웃음기 하나 없이 핫도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처럼 정말 무표정인, 근데 그 무표정 속에서 정말 짜증이 섞인 듯한 표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뭘 이런 걸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좀 약간 짜증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하던 와중에 그 굴다리 같은 데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희가 단체로 손 꽉 잡고 아저씨 여기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아저씨가 이제 다 왔대요. 근데 헤드라이트 빛이 전부인 그 굴다리 아래에서 헤드라이트 끝쪽에 시선을 딱 갔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집이 4채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집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집이 4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채 앞에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꺼먼 옷을 입은 어떤 건장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상태로 아저씨가 다 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내리래요.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마트에서 장 보는 것들을 꺼내서 그걸 들어주시면서 그 중에 제일 앞쪽에 있던 집 한 채 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요. 네. 뭐래요? 갔더니 아저씨가 문을 딱 이렇게 뭐 키 같은 걸로 어떻게 하면서 여는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이 딱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까지도 그 앞쪽에 서 있었던 남자가 네. 진짜 미동 하나 안 하고 계속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지금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너무 무표정인데 살기가 넘치는 표정인데 뭔가 짜증이 그 아저씨랑 비슷한 짜증처럼 보이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운 거에 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제가 겁이 없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 주민분이신데 여기가 펜션이고 젊은 여자애들 4명이서 술 사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떠드니까 너무 시끄러우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안정을 찾고 아저씨를 따라서 집 문을 열었는데 진짜 펜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사진보다 더 좋아요. 너무 예뻐요. 보면은 수상가옥처럼 예. 테라스에 발코니라 그러나요? 뭐가 딸려 있는데 수상가옥이에요. 네. 강 위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들어가니까 아 이거를 왜 무서워했지? 우리가 그냥 진짜 괜히 쫄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 재밌게 놀다 가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근데 퇴실이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그냥 아무 때나 가셔도 된다. 그냥 갈 때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가요. 근데 약간 안도감이 들면서 아 진짜 별걸 다 걱정했다. 이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아 뭐야 괜찮잖아. 아 괜찮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저희 중에 겁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너무 무섭다고 앞집에 서 있었던 그 아저씨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무 무섭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옛날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호들갑 떨었던 게 좀 많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술을 먹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밤새 술을 먹으려고 모텔을 잡아서 술을 먹잖아요. 근데 모텔 입구에 현상수배 전단지 뭐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그날 아무것도 못해요. 우느라고. 무서워서 우느라고. 그래서 그런 적이 많았던 친구라 친구들끼리
얘 또 시작이다. 또 머릿속으로 소설 쓴다.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업돼서 펜션이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가 업돼서 사온 술이랑 먹을 거랑 막 냉장고에 넣고 정리를 하고 짐을 풀고 테라스 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비린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강에서 나는 비린내라 그래야 되나? 뭐 쇠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한 그런 냄새가 너무 나서 테라스 쪽에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가 좋긴 한데. 근데 거기를 구경할 때 겁 많은 그 친구한테 제가 장난으로 막 놀렸어요. 야, 여기에 사람 하나 던지고 매달아놔도 아무도 모르겠다, 야. 이러면서 제가 막 장난을 쳤어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좀 심각해져서 아, 진짜 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먹하는 게 좀 귀엽기도 하고 제가 좀 짓궂은 편이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죠. 예. 네, 계속 장난을 쳤어요. 진짜 야 이렇게 좋았는데 너가 무서워가지고 오지 말자고 또 떼썼으면 우리 좁은 모텔방에서 더 비싼 돈 주고 잘 뻔했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짐을 풀다가 술 먹으려고 술상을 차리다 보니까 저희가 종이컵을 안 산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진짜 종이컵이 필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컵 없이는 술을 먹을 수가 없는데 뭐 컵이나 뭐 그릇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교 같은 그런 곳 밑이니까 이거 조금 올라가면은 대로변 나올 것 같은데 편의점 가면은 종이컵을 살 수가 있으니 이거 2명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사오자 이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겁 많은 친구 하나랑 씩씩하고 순수한 친구 하나 이렇게 2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다녀올게 하고 둘이서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겁 많은 친구가 평상시에도 이 문단속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라서 나가면서 야 문단속 잘해라. 우리 나가면 문 바로 잠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그 친구가 나갔어요. 들어와서 야 문 잠궜어?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잠궜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문을 이렇게 당겨서 몇 번 열어봤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문이 왜 안 잠기지? 하면서 걔네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서 야 너 나가 있어봐 하고 다른 애가 문을 다시 잠그고 야 열어봐. 열고 근데 또 열리고 이거를 저희가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문이 도저히 안 잠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겁이 많은 친구가 마지막엔 진짜로 패닉이 왔어요. 거의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문을 갑자기 막 엄청 다급하게 여는 거예요. 막 쾅쾅쾅쾅 야 빨리 문 열어봐 이러면서 야 지금 열려있어 하는데도 막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애가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밖에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서 다급하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진정을 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속 울면서 아니 밖에서 그 남자 아직도 우리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저희가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미루어 봐서 아시겠지만 방음이 진짜 안 되거든요. 저희가 문 밖에서 야 잠궜어? 이렇게 하면 잠궜어 이게 들릴 정도로 이게 방음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우는데 심지어 울면서 또 하는 말이 밖에 나갔는데 제일 구석 쪽에 있는 집 한 채 옆쪽에 무슨 비닐뭉치 같은 게 막 쌓여 있었대요. 근데 그 쇠비닐이래요. 쇠비닐이 곱게 접혀서 쌓여 있었대요.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여기가 너무 무섭다고 우리 여기서 진짜 살아서 못 나갈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가 이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던 전적이 있어서 진짜 모텔에서 애들끼리 방 잡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입구에 현상수배 전단지가 걸려 있었던 게 무서워서 얘가 결국에 다른 모텔로 가자 그래가지고 돈이 맨날 막 2번 나가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적들이 있었구나. 네,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는 이제 좀 짜증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얘가 또 무서워서 여기서 못 자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방을 구해가지고 뭐 택시 타고 이러면 다 돈이니까 20살 여자애 4명이 돈이 뭐가 있다고 솔직히 좀 짜증나가지고 야, 뭐 그런 걸로 그러냐. 문이 딱 봐도 좀 허름해 보이긴 했다. 네. 그냥 고장났나 보지. 울지 마 막 이랬더니 아니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그 남자가 계속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이게 무섭지도 않냐고. 그리고 여기 수상가옥 같은 것도 제가 아까 전에 장난친 그 얘기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예. 진짜 갑자기 저기 쌓여있는 저 비닐에 싸서 우리를 강에다가 막 던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막 달래고 있는데 얘 하나가 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다 같이 울어요. 저 빼고 다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래다가 답이 없어가지고 그 제일 겁 많은 애가 그때 당시에 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사귀던. 그래가지고 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좀 달래달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그러면은 얘가 많이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돈을 보내줄 테니 그냥 차라리 다른 모텔을 잡아서 잘 수는 없겠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쉽고 그러긴 해도 이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남자친구 애가 얘한테 돈을 보내주고 저희가 아 그래 그러면 딴 데 가서 자자 하고 짐을 싸가지고 진짜 막 뛰쳐나왔어요. 심지어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실컷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들고 가기에는 저희가 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버리고 가야지. 네, 근데 밖에가 정말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전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 손전등만 켜고 애들이랑 저희 집만 싸가지고 막 뛰어서 나왔어요. 네. 막 뛰어서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지켜보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그냥 오해였나? 그냥 그분이 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던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그 와중에 들었는데 친구들은 계속 무서워했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그 대교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약간 지구대 같은 그런 뭔가 경찰 마크 비슷한 게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우니까 이거를 좀 사실 파악을 시켜서 최대한 애들을 좀 안정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경찰분들이신지 어떤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상황 설명을. 근데 이제 저도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저도 횡설수설했어요. 아니 경찰 아저씨 저희가요. 저희가 핫도그집에서 숙소를 잡았는데요. 그 숙소가 귀국산장이라는데 뭐 이게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막 약간 불다리 밑에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막 쳐다보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서없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딱 봐도 저희가 여행자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술을 먹고 왔구나.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술 먹고 괜히 겁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근데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한테 진정하시고 일단 그만 우시고 그리고 여기 대교 밑에는 뭐 그런 펜션도 없어요. 오해한 것 같으시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정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펜션이 있다는 거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교 밑에 펜션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진짜 저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짠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저 어두운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도 진정이 조금씩 되면서 택시를 잡으러 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택시가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참을 저희가 걸어갔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택시 하나를 잡아서 타가지고 그 겁 많은 친구의 남자친구가 알아보고 미리 전화해가지고 예약까지 해준 모텔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막 이렇게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기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씨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제가 맨정신이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상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아세요? 막 이랬어요. 거기 뭐 펜션 이름이 뭐 기곡산장인가 뭔가 한다던데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막 웃으시더니 아니 기곡산장은 그냥 아가씨들 놀리려고 그랬나 보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근데 이상하다 거기에 집이 없어요. 펜션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4채가 있었다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거기는 사유지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밖에 없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펜션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들어가서 봤을 때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집치고는 구조가 완전 일자에 분리형 원룸인데 크기가 엄청 컸고 집이라고 하기에는 높이가 좀 낮은 것도 같고 그리고 현관문 보면 보통 되게 묵직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이 아니라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달려있는 뭐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문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흔했던 도어락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거 진짜 컨테이너 박스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저희 보더니 약간 귀엽다는 듯이 웃으시는 택시기사님을 보니까 그래도 진짜 살았다.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텔에서 그날 묵고 다음날 서울로 잘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다들 그날의 충격이 좀 심했나 봐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게 약간 저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금기어처럼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기억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궁금은 또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술을 먹다가 야 너네 이거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다 그걸 어떻게 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진짜로 저희가 정말 위험했던 건지 아니면 저희의 조금 어리고 막 그랬던 마음에서 나온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범죄도 이어지기가 정말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대로, 충분히. 네. 예. 이대로 죽으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길래.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이런 상황 조금 경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근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씀 자체를 엄청나게 잘하시는데요? 집중이 확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몰입이 확실하게 됐다라고 느끼는 거는 런던님을 답답해 하더라고, 친구분이랑. 아, 이거 과몰입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과몰입을 해야 그런 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런던님께서 겪었지만 그 친구분들도 두려움에 그거를 범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와, 그리고 너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건 범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가 다 들어요. 근데 그 다리 위로 올라가서 지구대 같은 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찰인데 경찰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한 거 보니까 지구대가 아니라 방범대 같은 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테이너 박스였나요? 네,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그러면 방범대네. 아, 방범대예요? 죄송해요. 저도 방범대 옛날에 한번 끌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다리 밑에 빈 경비실에서 놀다가 잡혀갔거든요. 가출했냐고 끌고 갔어요, 저를. 그래서 뭐 좋은 기억은 아닌데 그냥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순찰 돌고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경찰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구나, 다행히도. 네. 아. 거기서 이제 경찰처럼 행동했으면 문제가 되죠. 네. 네. 아, 근데 확실하게 그 핫도그 아저씨가 도대체 뭘까? 네.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상 뭐 시골을 가건 그러면 시골 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이상이었어요. 하시는 게. 그쵸. 아, 이거는 우리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곳에 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또 댓글을 기다려야 되겠죠? 네. 네. 아이고, 런던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현실 공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또 이야기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또 뵙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소녀들이었어요. 20살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순수했나. 방범대를 지구대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귀곡산장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때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펜션 아닌 펜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